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어처리 팀의 박희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Improving the Quality Trade-off for Neural Machine Translation Multi-Domain Adapt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논문 준비에는 김수빈님, 조진웅님, 진명훈님이 같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논문은 일단 EMNLP 쇼페이퍼로 이제 제출이 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이 좀 많이 짧고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NMT 트렌드 자체가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 하면서 성능을 높이는 게 거의 이제 요새 대부분의 추세인데, 그 경우에 이제 제너럴 퍼포스 모델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제너럴한 도메인에서 학습된 모델이 주어졌을 때, 얘를 이제 새롭고 다양한 도메인에다가 최적화를 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그 원래 학습이 되었던 그 제너릭 도메인에 대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진 이유는 그 시퀀셜 트레이닝 모델에서 이제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란 이제 어떤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올라가면서 이전에 학습시킨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서는 이제 두 가지 기법을 도입을 해서 이제 제너릭 도메인에 대한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도메인에 대한 성능을 올리는 것. 이게 이 논문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먼저 가정을 하나 하고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사용되는 타겟 도메인에 대한 그런 데이터셋이 아주 적다고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타겟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이 많다면 여기에서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그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프롬 스크래치로 학습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제 가정으로 하고 이 논문을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이 EWC 그 엘라스틱 웨이트 얘가 제가 풀 네임을 안 써놨는데 이제 EWC라는 이제 방법입니다. 요게 앞서서 엘라스틱 웨이트 컨솔리데이션이라는 이제 기법이고요. 네, 여기에서 이 수식을 일단 좀 해석을 드리면 일단 오리지널 태스크를 A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A.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학습시킨 타겟 도메인을 B라고 할 때 이제 새롭게 학습시킬 학습을 시키는 그 트레이닝에서 로스 펑션이 요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LB가 이제 말을 하는 거는 이제 그 태스크 B 파라미터에 대한 로스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 붙는 이 텀은 그 기존의 이제 A와 관련된 파라미터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어떤 파라미터가 이 회색 범위에 있을 때 태스크 A에서 이제 로스가 낮았다면 또 반대로 이 파라미터가 태스크 B에 대해서 로스가 낮으려면 이렇게 노란색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할 때, 이런 요 뒤에 있는 텀에 페널티가 없을 때에는 이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움직이면서 이 로우의 태스크 A에 대해서 로스가 이제 적었던 그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상을 막아주고자 이제 태스크 B에 대해서도 로스가 낮고 태스크 A에 대해서도 로스가 낮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제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믹싱인데요. 요 데이터 믹싱은 이제 그냥 데이터를 섞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오리지널 태스크 도메인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랑 이제 새로운 그 타겟 도메인에 대한 그 테스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섞어주면서 이제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비율을 조절을 하면서 제너릭과 이제 도메인 성능의 트레이드 오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섞어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존에 이제 EWC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어 이전에 이 EWC만 이제 제안을 한 논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논문에서는 요런 수식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A가 주어졌을 그러니까 A와 태스크 B에 대한 성능이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이 EWC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오리지널 태스크 A의 데이터셋을 완전히 이제 딱 두 개로 나눈다고 하고, 그때 이제 A1이 A2보다, 여기 화살표가 잘못됐는데, A1이 A2보다 훨씬 더 이제 작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요 식을 다시 세우면 이 A를 A1, A2로 이제 스플릿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 태스크 B와 태스크 A1, 태스크 B와 태스크 A2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식은 요 식과 이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곧 A1이 이제 전체 데이터셋 A를 대변할 수 있다고 이제 이 식에서 이제 나타내는 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따라서 오리지널 태스크의 데이터 믹싱을 통해 이제 섞인 그 텀을 여기 A1 로스를 이렇게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이제 설명을 하면 태스크 A1에 대한 로스, 그리고 태스크 B에 대한 로스를 이제 더해주고, 이때 이 태스크 A1은 아주 그 태스크 A에 대해서 이제 샘플링한 일부분의 그 데이터셋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 텀을 추가를 해서 A와 B가 동시에 작아지는 그런 만족한 공간에서 그 파라미터가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안한 방식은 이 두 가지가 전부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험을 한 방식은 이제 먼저 제너릭 도메인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제 딱 그 번역 데이터셋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 후에 요 아래에 있는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구어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튜닝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샘플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 데브셋을 통해서 이제 리스타핑 같은 밸리데이션을 해서 학습을 중단을 시키고, 이제 테스트셋은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어댑테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일단은 이 왼쪽 축은 이게 그 제너릭 도메인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 아래축은 이제 새롭게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것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일단 요 파란색 그 선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제너릭에서도 그 성능이 좋고, 그리고 이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각각의 값들은 여기 있군요. 일단은 이제 그 엘라스틱 웨이트 그 컨솔리데이션 방법을 만 도입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초록색 선이 되는데,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는 완화시켰는데, 이제
그 도메인 퀄리티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 제가 여기에 이제 그 그래프 설명이 더 붙는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어 각각 해 드리면 이제 이 EWC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람다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2, 10의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까지 해서 이제 람다 값을 감소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EWC의 그 벡터 텀이 붙는 그 가중치를 이제 적게 주면서 학습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그 텀의 비율을 줄였을 때 그 값을 확인을 해 보면 람다 값이 적어질수록 제너릭 도메인에 대해서 성능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과 이제 타겟 도메인의 그 비율을 이제 좀 변화를 시키면서 학습을 시킨 게 요 주황색 선입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을 보면 오리지널과 타겟 도메인의 비율이 여기는 100대 1, 그리고 여기는 10대 1, 그리고 여기는 1대 1로 학습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도메인 데이터셋이 워낙 그 제너릭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좀 1대 1이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그 타겟 도메인이랑 그러니까 제너릭 비율이랑 타겟 도메인이 1대 1이고 0.5대 1까지는 그러니까 그 이하로 이제 내려가는 부분 학습을 시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 데이터 믹싱을 보시면 이제 타겟 도메인이랑 1대 1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너릭에 대해서는 살짝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제 각각의 성능을 비교를 해 보면 이제 여기가 람다가 마이너스 5승일 때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 그 EWC 그 실험 값보다 그 EWC랑 데이터 믹싱을 했을 때 그 타겟 도메인이랑 이제 1대 1일 때 그때 이제 그 값이 이 스코어나 더 높았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EWC만 적용을 하는 것보다 데이터 믹싱이랑 EWC 기법을 같이 이제 적용을 하는 게 더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셋들은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에 이제 어댑테이션을 시킨 결과인데요. 여기에 그냥 트렌드가 거의 다 일정하게 보인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믹싱의 비율이랑 러닝 레이스를 좀 조절을 해 가면서 이 데이터의 성능을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한 부분인데요. 좀 당연하게도 이제 러닝 레이스 클수록 그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났고 러닝 레이스를 작게 할수록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은 적어졌지만 그 어댑티드 도메인에서 성능 향상이 더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믹싱의 기법을 데이터 믹싱을 이제 여러 번 랜덤 샘플링의 시드를 바꿔가면서 그 로버스트니스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요 값을 통해서 이제 그냥 어쩔 때는 잘 나오고 어쩔 때는 못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랜덤 샘플릿에 대해서도 그 비슷한 성능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업샘플링이 없을 때도 이제 좋았지만 업샘플링을 했을 때 약간의 이제 좀 더 제너릭 데이셋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